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 노팅엄 파운데이션을 마친 박현아 학생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이번에는 이런 부탁을 좀 했어요. 노팅엄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파운데이션을 준비하는지, 약대 파운데이션을 준비했는지 이 경험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아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노팅엄에서 있으면서 그 유카스로 썼던 5개 학교 다 볼까요? 그다음에 심지어 노팅엄 대학교에서 6개 오퍼를 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해서 맨체스터를 선택을 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아닌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욱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현 학생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팅엄 파운데이션 마치고 이번에 맨체스터 대학교 들어가게 된 박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파운데이션 과정을 잘 끝마치기 위해서 한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제 경험에 대해서 나눠보자 합니다. 저는 영어와 수학, 화학, 생물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 인터뷰에 대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가장 걱정한 부분이 영어긴 한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면은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했던 건 수업 시간에 무조건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한국 학생들과 절대 같이 앉지 마시고요. 과제도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6월 달에 반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첫 번째 시험에서 총 75점을 받고 좋은 점수를 받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하고 많이 몰려다니거나 대화를 선생님과 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하다 보면은 영어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팁을 세세하게 3 개로 나눠 봤는데요. 일단 한국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읽기나 듣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말하기, 쓰기 그중에서도 말하기를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업 시간에 하는 그리고 시험 시간에 패스를 해야 하는 스피킹 모든 것들이 인터뷰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인터뷰를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는 거에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을 먼저 익히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을 할 때 단답으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긴장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A는 B입니다."라고 밖에 대답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상 학교 시험이나 인터뷰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재미가 없고 이 학생이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도 이만큼밖에 보여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장, 근거, 예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시험에서 받았던 질문이 "동물이 멸종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네. 동물이 멸종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먼저 주장을 하죠. "동물 멸종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거로서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특정 동물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시를 드는 게 굉장히 이야기를 재밌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사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붙여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죠. 아니요. 거기서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조건 쉬운 표현을 쓰고 어려운 문법을 쓰지 말아라."였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 가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 보면은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외국인이라는 걸 항상 감안을 하고 질문을 하시고 모든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영어 스킬에 있어서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은 그런 걸 전혀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대해서 빨리 순발력 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무조건 쉽게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고 또 오히려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면 겁먹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 그런 질문 듣거든요. 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드 같은 걸 봐도 되냐?" 아니면 "신문 같은 거 읽어도 되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게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던 분이시라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쉬운 표현에 익숙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서 어려운 표현을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세이나 뭐 스피킹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히려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단어를 카테고리별로 영단어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영어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영국에서는 폭넓고 얕은 지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간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평소에 그 시험 문제를 학생들과 공유를 해 보면 뭐 베지테리언도 나오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말 환경 문제에서 나오고 IELTS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IELTS 준비를 뭐 7.0을 넘으셔서 이제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 좀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학교에 가셔서 영어 시험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따로 정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지금 네. 예. 지금 그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실 게 더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이 예. 정도면은 된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영어 부분은 네. 지금 그 저희가 뭐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입학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입학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고등학교 때 수학, 화학, 생물 성적보다는 영어 성적이 그다음에 영어도 그 리딩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리스닝이라든지 이런 성적보다도 말하기라든지 에세이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영어 점수가 좀 낮더라도 이렇게 좀 그죠. 네.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좀 수다를 떠는 학생들 있죠. 네. 이런 학생들이 항상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예. 뭐 단순히 얘기하면 사이언스보다는 영어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통과하기 좀 쉽고요. 음. 그다음에 이 수학, 화학, 생물은 사실 좀 어떠한 백그라운드라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인제 네. 수학을 안 해 봤다, 화학을 안 해 봤다, 생물을 아예 안 해 봤는데 좀 파운데이션 시작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네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인제 영어 부분은 점점 더 그다음에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좀 걸러내고 그다음에 인제 약대가 지금 6.5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대부분 다 7.0 까지 오르고 아. 그다음에 음. 의대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통해서 자체 영어 테스트로 통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점점 약대에서는 자체 영어 테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IELTS를 다른 학교에서 좀 더 요구를 점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에서 공부하고 버밍엄을 갈 경우에는 내부 네. 테스트 EAP로는 충분히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IELTS를 반드시 아. 7.0을 받으러 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아. UEA 같은 경우는 오퍼를 그 영어 점수에서 IELTS 7.0에 그다음에 EAP 70% 이런 식으로 두 개 아. 다 맞춰야 된다고 오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 영어가 더 관심사이지 사이언스 점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점수 맞추는 게 그것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예. 현학생이 지금 시작했던 건 처음에 그 9 월에 네.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이긴 한데 지금 네. 새 텀을 신청을 해서 6 월부터 해 가지고 영어를 한 텀을 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9 월에 간 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 다니는 동안에는 한국 학생들은 거의 없었었죠.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고 그냥 학생이 저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6.0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예예. 게다가 스피킹 점수는 5.5 였거든요. 예. 음. 그래서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제 생각에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다 얘기했던 게 영어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화학이나 생물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은 이제 급한 거는 중간고사니까. 네, 유카스를 넣으려면은 중간고사 점수가 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영어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서 사실 저도 그때 포기했었는데 저는 유난히도 점수가 진짜 잘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다른 학생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무조건 한국말 잘 안 썼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리고 실수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거나 뭐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실 저도 피드백이 그때 "에세이 제발 한 번만 더 읽어봐라. 실수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스킬적인 면에서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무조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데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선생님들도 '아 얘는 정말 대화에 그리고 글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높게 쳐 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준비를 많이 해라 이런 것은 정말 그저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저도 저희 뭐 A레벨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어 말하는 거 실제로 현실에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말하는 물론 능력이 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피킹이 되게 좋다든지 에세이가 되게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물론 이게 정말 잘 준비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딩하고 리스닝은 되게 좋은데 에세이하고 특히 스피킹 왜 이런 쪽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스피킹은 좀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건다든지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나? 이 사람들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좀 뭐랄까 스트레스라든지 좀 애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영국 사람이 학생을 평가할 때 이 학생은 가장 나중에 질문하는 학생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좀 안 좋은 평가거든요. 그 선생님이라든 학교들은 질문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죠? 이 사람이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애국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고 왜 이렇게 하면서 내 스피킹을 계속 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영국에 가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학생 혹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노력한 거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는 거 전에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 한국말을 전혀 한국 사람이 있더라도 한국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한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신 거죠. 네. 처음에는 제가 노력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얘기할 사람이 선생님들밖에 없어서 같이 이제 사는 얘기하다 보니까 는 것도 있고 보면은 그게 별 도움 안 되는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수업 시간에 친구들끼리 이제 외국 애들한테 한마디라도 걸어보고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자기도 모르게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좀 만날 때 좀 준비를 해서 만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 영어를 하는 학생들 보면 "나는 전략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옆에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약간 이런 음. 노력이 좀 영어는 좀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 네. 사람들하고 영어를 얘기하다 보면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네. 질문이 나올까에 대한 그런 공포라든지 이런 건 점점 맞아요. 싸그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네. 트레이닝을 그죠? 하기 위해서 계속 좀 염두를 해주고 질문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된다 보면 대학교 교육도 계속 이런 식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궁금한 거 그 물어봐야 네.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대학교들 가장 그죠? 네 힘들어하는 과목이 오스키라고 이제 말로 한자를 케어해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음. 가장 힘들어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성격적인 면을 고치는 게 오히려 영어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쾌활한 척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음. 그죠? 그래서 네. 지금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도서관에서 뭐 밤새워서 공부하고 왜 이런 네. 것보다는 예. 많은 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대학교 교육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대학교 교육은 네. 뭐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1대1이라든지 왜 이런 수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내는 거, 왜 이런 거에 좀 네. 주저하면 안 되고요. 파운데이션에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영어 부분은 사실 현 학생도 뭐 어차피 IELTS 6.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는 점수에서 시작이고, 그다음에 현 네. 학생 백그라운드가 미술을 전공하다가 또 간 거였잖아요. 네, 저는 네. 정말 영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수학이나 과학도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늘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혹시 영어에 대해서 더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제가 웹사이트에 전에 캠브리지 학생, 심리학과 학생하고 영어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인터뷰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계속 다 드리긴 하는데 이걸 끝까지 많이 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내용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네. 지루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사실 또 잔소리이긴 하는데 제발 좀 책을 많이 좀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한국어 책도 괜찮아요. 한국어 책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굉장히 좀 실망인 게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좀 올려놨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저 보내주긴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뭐 그저 차면 50명씩 보내주려고 했는데 50명이 다 안 차가지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서 차는 사람들만 먼저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 꼭 그저 뭐 반드시 좀 신청을 해서 좀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은 계속 제가 이 책을 좀 보내드릴 거니까, 책을 다 못 읽고 제가 왜 읽었어 안 읽어서 체크하지 않으니까 꼭 그죠? 주문해가지고 그죠? 무료로 보내줄 거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좀 더 논리적이고 그죠? 다양한 주제, 그다음에 뭐 표현, 그다음에 생각이 굉장히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영어 부분은 그 영상도 참조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부분 더 궁금해하실 학생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다음 부분 좀 볼까요? 아, 네네. 다음 음. 부분은 이제 수학이에요. 사실 의외로 영상 제가 저번에 찍어 놓은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수학은 되게 빠르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다 지나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만약 이과생이 아니라면은 가장 두려움에 떠는 과목이 수학이 아닐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수학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저는 진짜 다 까먹었다. 왜냐하면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들은 진짜 중학교 수학도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아니지만 여기 EBS에 50일 수학, 정승재 선생님 50일 수학 이 정도 보면은 어, 완전 다 해결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이과생이면 진짜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수학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기는 해요.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이 쉽긴 하거든요, 정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점수가 낮아버리면 평균 점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그게 걱정되신다면 삼각함수 그리고 미적분, 지수로그는 공책에다가 다 정리를 해오시거나 아니면 워드에다가 정리를 해오시면은 따로 문제 풀 필요 없이 개념만 한국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오시면 아마 수학 점수는 다들 90점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가시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용어가 헷갈린다. 그리고 이게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수학은 사람들이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공식 정도만 제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틈틈이 그러면은 수학 점수는 잘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영국하고 한국하고 수학 문제가 너무 많이 다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항상 모의고사를 봐요. 한 2, 3주 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서 틀린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만 해두신다면 아마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수학은 무난하게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수학 점수 잘 나오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수학에 대해서 하나 더 붙이자면 사실은 A레벨 수학 레벨이긴 하는데 A레벨보다는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수학은 좀 더 뭐랄까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약대에서는 화학하고 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계산, 칼큘레이션, 뭐 그다음 기본적인 거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반복하지만 파운데이션에서 내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학교에서 커리큘럼에서 있는 거 거기에서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쉽게 내니까 저희 학생도 뭐 말씀했던 것처럼 거의 90%, 100%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명 딱 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가는 학생이 좀 있었어요. 아, 수학 자체를 대안학교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수학 자체를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왔는데 못했다고 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가지고 좀 심지어는 이제 그죠. 저희 학생은 아니었긴 한데 그래서 제가 과외 선생님 좀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수학을 과외하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수학을 가르쳐 음, 주는데 기본적인 용어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학생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좀 네. 것 같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 그렇게 맞아요. 하는 건 열심히 아니에요. 해야 예, 돼요. 예, 예. 시간 소비해야 되고 내가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시간 소비에 비해서 문제 아, 점수 네. 잘 나온다. 왜 이렇게 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죠. 네.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그다음에 화학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 중에 화학이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과생이 아니라면, 만약 이과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화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모래 개념부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영어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덜한 편이에요. 문제가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과목보다 미리 한국에서 공부를 해와야 하는 과목이 화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 생각에 화학 1, 화학 2는 고등학교 우리나라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책을 보고서라도 다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고득점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의외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화학 1에서는 이온화 에너지, 원소 기호, 오비탈, 몰, 산염기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화학 2에서는 엔탈피, 평형, 다니엘 전지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다 점수가 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맨날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스케줄을 견디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온다 하면은 제 생각에 거기서 제대로 공부를 거의 못 하실 것 같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유기화학에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네,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유기화학의 네이밍, 이성질체, 뭐 알케인, 알킨, 알카인 뭐 이런 거 정도만 공부를 해가시면 아마 거기서 이거 뭐 화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어 정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화학 공부 지금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원자들, 뭐 이온들, 이론들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이름을 외우기가 힘든데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 초반에 화학 선생님들이 꼭 외우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온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거 따로 정리하실 수 있다면 틈틈이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신다면
교과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국 교과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항상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꼭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DLE라 그래서 이제 노팅엄에는 따로 홈페이지에다가 선생님들이 뭐 유인물 같은 걸 올려주시거든요. 아마 다른 학교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자료들이 다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열람을 해보지 않고 같이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은 따로 잘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굳이 왜 배우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 하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서 그런 유인물들 다 찾아보고 뭘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오냐고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네, 처음에는 몰 계산이 아무래도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면은 몰 계산하는 유인물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스스로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이런저런 홈페이지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세요.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혼자서 계속 그거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뭘 보고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여기 홈페이지에도 있고 뭐 여기 유인물도 있고 다 풀어봐라 하면은 대부분 성적이 급속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걸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저만의 팁이긴 한데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범위도 많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유난히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게 수학도 생물도 아니고 화학이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푸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시험 보기 1, 2주 전에 문제를 한 100개 정도로 뽑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념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이건 광고는 아닌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인강들이거든요. 혹시 지금 인강 듣고 계신다면 이분들 거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화학은 맥머리 유기화학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요. 지금 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화학이 모르겠어요. 의대도 화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레벨 성적에서 화학은 A를 맞아야 된다. 왜 이런 조건을 붙인다든지, A스타를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약대는 당연히 화학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약사가 된다. 왜 이런 목표로 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리서치가 된다, 연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화학이라든지 약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그렇게 깊이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생물은 사실은 70% 정도는 외우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패스할 정도, 이 정도면 되긴 하는데 화학은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수학하고 생물은 A레벨 뭐 1년 차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그죠? 뭐 화학원 그다음에 생물원 그다음에 수학도 뭐 기본적인 문과 수학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화학은 사실은 좀 더 그죠? 물론 다 배우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걸 목표로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하더라도 화학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겠어. 왜 이런 준비를 하고 가야 약대에서 현실적으로 잘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화학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나아가고 그다음에 1레벨 넘어서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기를 좀
그래요. 혹시 그 여기에서 그 현학생 어느 정도까지 좀 준비를 했어요? 화학 1, 2, 뭐 이 정도까지 다 좀 커버를 하고 갔었던 거예요? 네, 저는 6월 시작하기 전에 화학 1과 화학 2를 끝낸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6월 달에서 9월 학기가 끝나고 나서, 예비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3주 동안의 방학이 있거든요. 그때 동안 유기화학까지 다 공부를 하고 본학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래요. 그래도 많은 차이가 좀 있었나요?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나요? 시행착오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려요. 뭔가 단위라든지 이런 음, 거에다가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 유인물들에 나온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헷갈려서 틀리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음, 그래요. 그 이렇게 뭐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렇게 아트였는데 이걸 커버하고 공부할 때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어떻게 이걸 좀 극복을 했어요? 아, 저는 사실 생물은 약간 두 개가 특성이 좀 다른데, 생물은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재밌는데, 이제 막상 문제를 풀면, 연구에 가서 문제 풀면, 오히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화학은 이제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진짜 한 인강만 네다섯 개, 네다섯 명의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인강을 다 듣고 갔거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특히 이제 초반에 뭘이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면은, 왜냐면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뒤에서 계속 심화로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다 배우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뭐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많이 좀 질문을 하고 뭐 그럴 그죠? 여지가 좀 많이 있었나요? 한 반에 학생이 한 네. 20명 뭐 이 정도 되죠. 네. 그럼요. 질문을 항상 잘 들어주셨던 것 같고, 막상 보면은 반에 이제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거의 좀 부끄러움도 많고, 특히나 아시아 쪽 학생들은 거의 선생님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가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러면은 영어도 늘고, 과학도 많이 늘고 좋으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노팅엄 학교는 이제 다른 데는 뭐 수학, 화학, 생물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문과라든지 이렇게 뭐 아트라든지 백그라운드가 좀 다른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 혹시 뭐 여기에서 좀 힘들어서 뭐 좀 포기한다든지 뭐 점수를 그죠? 원하는 점수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다 넘긴 했어요. 음. 근데 확실히, 어, 미리 준비를 하고 온 학생과 안 하고 온 학생의 스트레스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서 영어로 공부해야지가 잘 안 돼요. 영어로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원어민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면 처음에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못 알아들어도 괜찮았지만 정말 진짜 준비를 안 해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알아듣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말로 다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 왜냐면은 뭐지? 진짜 수업 시간에 계속 그냥 앉아만 있어요. 못 알아듣고.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밤새서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커버를 하고 뭐 이런 네. 그래요. 제 학생들도 솔직히 그죠? 이렇게 뭐 다른 전공, 다른 과목인데 화학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외 선생님 좀 구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음.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작했던 학생 9월이든 1월이든 그 통과를 못하고 뭐 이런 학생은 없었고요. 근데 대부분 다 70% 이상을 좀 맞아가지고
뭐 좋은 점수로 다 통과를 좀 했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그죠 이렇게 했는데 현 학생은 전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다 봐야 되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그죠? 뭐 들여가지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혹시 여기서 저희 학생들 대부분 다 70%를 넘겼던데 여기는 이제 55%, 60%이 정도만 되면 노팅엄 패스잖아요. 이 정도로 통과하는 학생들이 좀 많나요? 아니면 뭐 현 학생, 다른 학생들처럼 70% 이상 다 통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음, 보통은 벼락치기만 해도 6, 70%는 가뿐히 다 넘겨요. 근데 제가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점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시험 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쪽지 시험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한 학생들은 몇 주만 지나도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단위가 뭐였는지,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대학교 가서 또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고, 다음 학년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쌓아가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은 거의 밤 맨날 새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가장 제가 좀 강조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얘기를 대학교에서 코스를 잘 이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패스만 해가지고 들어간다. 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좀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 내가 화학 모르고 영국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하나씩 내가 그죠? 내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거죠. 뭐 네. 화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문성을 좀 더 쌓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저 여유가 없겠지만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본다든지 관련된 리서치를 해본다든지 관련된 뭔가 행사가 있었다면 좀 참여해본다든지 왜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그저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더 깊이 이걸 쌓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첫 번째 계단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파운데이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만 패스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대학교 교육은 훨씬 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전번에 저희 학생들 카디프 학생, 맨체스터, 노팅엄 학생들은 제 학생들 세미나를 잠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보면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 대학을 가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파운데이션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학교 과정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제 학생들 캠브리지를 가고 왜 이런 학생들도 뭐 A레벨이 좀 제일 쉬웠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한국 수능 어려웠고요. 하지만 수능 모습도 어려웠던 게 캠브리지 교육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준비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제대로 좀 준비를 좀 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래. 좀 예?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3턴으로 가는데 1턴 때 지금 말씀하신 인강들을 들을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충분히 시간 많고, 네, 2배속으로 빨리빨리 들으면 금방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린 것은 현학생은 사실은 아트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것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몇 주,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왜 이런 선행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라든지 왜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영어로 좀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모르는 내용은 그때그때 좀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질문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패턴으로 하는 패턴도 좀 패턴을 좀 추천해요. 물론 내가 전혀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난 그죠? 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 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걸 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대한 내용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이다라고 하면 10% 아니면 뭐 많아도 한 20%
정도만 미리 철저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 가지고 새로운 문제는 내가 물어보면서 접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어쩌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학에서 새로운 모르는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선행을 해 가지고 대학교 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응용할까?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뭐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응용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배울까? 이런 과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예 백그라운드가 뭐 그저 한 번도 수학 뭐 화학, 생물 이런 거 안 해 봤다. 이런 사람들은 좀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단 사이언스를 어느 정도 했고 했던 학생들은 너무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도 아까 영어라든지 아까 그죠?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서를 계속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뭐 약학하고 관련된 화학하고 관련된 예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온라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컴피티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뭔가를 그죠? 뭐 워크숍 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를 좀 추천을 해 드려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잠깐만요. 질문이 또 있어 아 예. 질문 가지고. 계속 답변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혹시 저는 추천 다이렉트 해 가지고 강의들의 제가 답변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DM 보내지 아 말고 네. 전체 볼 수 있도록 좀 올려 주세요. 예. 네. 추천 강의들의 교재들도 영국에 가져가셨나요?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은 게 제가 바리바리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무거우니까 사진을 찍어 가시든지 워드에 정리를 해 가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음. 근데 그래요. 그러지 지금 마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교재 하나 정도는 괜찮긴 하는데 물론 걱정이 돼 가지고 다 가져갈 수는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영어로 좀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현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좀 그죠? 이걸 떨어져 있어 가지고 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주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다라고 영어 단어 그대로 좀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계속 한글로 하다 보면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 한국 책은 많이 보지 않는다.' 이해하는 정도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내가 한글로 된 걸 좀 찾아보는 그 수준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다른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참여하고 영어 들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많이 가져가고 다 준비해 가지고 가져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네, 거기 교과서 진짜 잘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영국의 그 영어로 된 것은 영국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미국에서 설명해 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좀 상세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글로는 사실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영어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해 주는 사이트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기를 모든 걸 다 한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시간 낭비거든요. 물론 그 진지의 무게도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죠? 전 그래서 교재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 정리를 워드에다가 해서 항상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더 도움되실 거예요. 네. 이런 이런 생물로 식으로 계속 넘어가요. 예 계속 네. 많은 질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걸 그저 찾는 게 그 목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많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네. 질문 네. 그다음에 어 이거는 네 다음은 생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중요도별로 준비를 해 봤어요. 오히려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생물 1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는 생물 2가 먼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순서대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없다 하면은 생물 2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 이것도 역시 다 공부를 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하지만 "저는 이거 다 볼 시간이 없어요." 하시면
생물 2에서는 세포, 그리고 단백질 합성, 세포 호흡, 광합성을 개념을 정리를 하고 오시고요. 생물 1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 유전, 면역을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외로 많이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 자체가 자기는 이제 화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영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생물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유전은 굉장히 뭐죠? 배워야 할 게 많은데 가면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파트는 반드시 개념을 다 정리를 하시고 한국말로 다 이제 공책을 만들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화학이랑 다르게 생물에는 용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단어들을 잔뜩 쓴 다음에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보다 오히려 생물은 용어를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일반 생물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일반 생물 정말 너무 길고 광범위하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심장, 신장 그리고 바이러스 면역 이 정도는 공부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이나 신장은 고등학교 과정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부분 따로 공부하신다면 아마 가서 되게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직접 이제 거기서 이것도 화학이랑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주는 그리고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유인물들을 보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가서도 이런 식의 공부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만 보고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생물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랑 풀이 방법이 많이 그러니까 질문들이 많이 달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학은 사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비슷비슷해요.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어차피 계산이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생물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관식이고 서술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적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왜 심장에서 산소가 없는 피와 산소가 많은 피가 섞이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걸 따로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수업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개념들만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을 다 풀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악명 높은 질문들이 있는데 뭐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 놓고 1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10 개의 문장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가 1 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이건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배우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하얀색 이제 A4 용지 같은 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1 부터 10 까지 그냥 다 외우시고 하시는 게 점수를 잘 받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생물은 보너스 질문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60 점이나 뭐 70 점을 넘기에는 쉽지만 오히려 이제 80 점, 90 점대를 받기는 힘든데 제 생각에 뭐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학교 가서도 적응을 잘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의 질문들에 대답을 잘하려면 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미리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기간 때. 이게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쓴 자료들이에요.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왜 이런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시험 채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이게 그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써야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그저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써야지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좀 약속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훨씬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이런 과정을 계속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포인트고 어떤 걸 써야 점수가 나오고 이게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스킬이라든지 그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영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물론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스킬이라든지 표현하는 방식 왜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좀 확인을 해보는 습관을 갖고요.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혼자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파운데이션은 무조건 A레벨에 약간 상대평가가 있거든요. 왜냐면 A하고 A스타를 뭐 30%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30% 잘해도 30%좀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하면 100% 다, 그죠? 70% 이상 다 A나 A스타를 다 그런 게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잘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쉬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부했던 자료인데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인강은 사실 근데 뭐 요즘 고등학교 인강들 다 잘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유튜브 자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면역 파트는 이 유튜브 자료가 되게 도움이 됐었고 왜냐면은 화학하고 좀 다르게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영국하고 안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장 파트가 그랬는데 어, 진짜 예습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영어로 생물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준비를 안 해간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자체가 다 다르고 약간 어려워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유튜브 자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유튜브 자료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맞아요. 학생들도 A레벨을 하고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톱 학교를 가더라도 이런 자료를 굉장히 좀 많이 본대요.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자세히 그다음에 뭐 카툰 형식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내용을 우리는 한글을 쓰기 때문에 좀 제한이 그저 올려놓은 게 제한이 되지만 영어는 뭐 끊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그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이해를 스스로 좀 찾아보는 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수업의 스타일도 엄청 다르고 수업의 퀄리티가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많아요. 예. 그 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GCS를 간다라고 하면 정말 천천히 배워요. 천천히 배워요. 그리고 GCS를 가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에서 이렇게 뭐 화학 생물에서 바로 결론 내고 빨리 그저 이렇게 하고 맞아요. 시험이니까 빨리 넘어갈 텐데 여기는 왜 이렇게 천천히 배우지? 왜 이런 음, 느낌이에요. GCS를 가면. 근데 A레벨에 가면 이제 양도 많아지고 GCS 백그라운드 되면 풀 수 있는 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 고등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좀 느려요. 그다음에 많은 그죠?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하나씩 또 설명하고 왜 이런 패턴이거든요. 물론 A2 가면 좀 더 어려워지고.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우리는 파운데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선행도 좀 필요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이 하나 예를 들면 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학생이 GCS를 이렇게 1년짜리 과정을 또 하는데 이 친구가 2년짜리 과정이구나. 2년짜리 과정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본인의 그 가족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GCS만 하고 나는 미국 갈 거야라고 이제 계획을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식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GCS 2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GCS 2년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옮길 거래요. 영국에서 계속 남아 있을 거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영국에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죠. 이 친구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친구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식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배웠을 때는 이걸 배우고 나서 한두 달, 한 1, 2주, 빠르면 1, 2주, 이 정도면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는 GCS 1년 전, 2년 전쯤에 배웠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난다고 그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국 교육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보면 만약에 우리는 너무 시간이 그죠?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긴 하는데 빨리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동영상이라든지 그죠? GCS 레벨, 그다음에 A 레벨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풀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약간은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동영상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하나씩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거 보다가 그냥 우리 빨리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서 넘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 영상들을 좀 잘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칸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물론 그죠 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정말 많지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동영상 자료 그다음에 뭐 GCS 레벨, A 레벨에서 제공하는 왜 이런 같은 내용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뭐 기초부터 그죠 하나씩 이렇게 봐보는 것도 뭐 영어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표현하는 것도 다 영어니까 이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동영상 꼭 확인을 해보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가고 빨리 지금 영국 교육이 제대로 된 영국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야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어쩌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정말 몰아놓은 거거든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교육 제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영국 교육을 그죠? 최소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 레벨의 왜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1년짜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죠? 본래 교육은 그렇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죠? 1년짜리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가 많이 없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영국식 교육이 아니라고 뭐 불평하는 사람도 어쩜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대로 그죠? 된 영국식 교육은 어떤 대학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 이 준비를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 교재를 이용해서라도 그다음에 유튜브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요. 리포트 써야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진짜 어떤 선생님도 자세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리포트는 화학과 생물 각각 과목마다 하나씩 써야 하고 주제도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A4 용지에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대충 설명은 해주세요. 뭐 몇 자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뭐가 중점적인 내용인 건지 뭐 이런 걸 써주시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엑셀을 갑자기 표를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는 완전 컴맹이에요 하시면은 엑셀을 따로 살짝씩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공부를 해 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딱히 리포트뿐만이 아니고 거기 에세이 자체 쓰는 거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그 각 과제마다 항상 선생님들이 목록을 항상 체크리스트를 주시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국 교육에서 한국 교육하고 가장 다른 점이 여기에는 엄청 잘하는 거에 대한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말한 거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라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포맷이 딱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이 지키지 않은 거를 하나하나씩 감점하는 느낌이라서 거기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잘 쓰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말한 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신 거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붙이고 그리고 짜잘한 오류들, 뭐 문법적인 오류, 뭐 단어 선택이 살짝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리포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세이 이런 거 쓰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훨씬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혹시 그다음에 그 랩 리포트 쓸 때 그 평가는 어느 식으로 하는가요? 랩 리포트 쓰면 보통 랩 리포트 어느 정도 쓰면 다 똑같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그게 네, 점수 차이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열심히 쓴 사람들은 뭐 참고한 자료도 막 10개, 15개 정도 되고 좀 대충 쓴 학생들은 5개만 딱 채우고 말고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계속 과학 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눈에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A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B도 갖다 붙이고 C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저 이렇게 좀 어쩌면 잔소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랩 리포트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대학교 가서는 본격적으로 이걸 그죠? 이렇게 교재를 보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않아요. 교육에서는. 그래서 랩을 하고 그죠? 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놔두고요. 이런 과정이 계속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다음 랩 리포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이걸 시험 받기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학교 가서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랩 리포트 이것은 진짜 그죠? 내가 그 약사로서 아니면 뭐 리서치로서 해야 되는 거다. 진짜 여기 몰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하라고 하면 훨씬 좀 더 좋은 랩보드가 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뷰에 네, 제 생각에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근데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부분이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 생각에 인터뷰를 잘 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준비를 할 때 느낌이 사실 약간 삽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최대한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이 모든 일들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여쭤본 그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보면 제가 만약에 100개를 준비했다고 하면 물어보시는 거는 한두 개고 그것도 사실 물어봐 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지만 그 한두 개의 질문을 위해서 100개, 200개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배경 지식을 최대한 늘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쾌활하고 친절하고 의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디랭귀지, 뭐 손을 쓴다든지 계속 웃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가 목 인터뷰라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인터뷰 뭐 테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모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보고 나서 그 피드백을 다 받았었어요. 익명으로. 근데 이상하게 고득점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뭐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제일 먼저 쓰여 있는 피드백을 보면은 얘기하는 게 즐겁다.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한다. 뭐 에너지가 넘친다. 너무 친절하다. 뭐 이런 문장들이 항상 제일 먼저 써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아시아 그쪽
학생들은 이런 말을 거의 듣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막 긴장돼 있고 영어도 겁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벼락치기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가 아닌 다른 인격을 계속 연기하는 연습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극도의 내성적인 인간이었고,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도 지금 신기해요. 1년 사이에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업 시간에 제일 시끄러운 학생이 되라." 뭐 이런 말도 영어 공부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사실 인터뷰를 위해서거든요. 말을 안 하던 학생이 인터뷰에서 갑자기 말을 잘하는 거는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추천을 해 주는 사이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이트로 가서 정보를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보를 모을 때 중요한 게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만 모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에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뉴스도 읽어보고 하시면 진짜 신기하게 말할 거리들이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질문하지 않은 거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모르는 질문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임기응변 능력이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30분, 20분이라는 인터뷰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깃거리들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이거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항상 써 보세요. 미리 연습을 해 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두 학교, 맨체스터랑 노팅엄 두 학교에서 다 항생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좋게 항생제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갔었어요. 그래서 노트가 어떻게 되냐면, 뭐 당연하게도 교수님들은 이 학생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항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생제는 뭐뭐고 항생제 내성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정말 안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항생제 내성, 뭐 거기에 따른 뭐 병들, 사회적인 문제들, 거기에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조사를 하신 다음에 교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거기에 추가 질문이 없더라도 저는 항상 더 말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약간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만하세요."라고 할 때까지 저는 혼자서 그냥 계속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너무 붙어야 된다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묻지 않았는데도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아 그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는 이것도 조사했고." 뭐 이렇게 스스로 먼저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법한 질문이나 토픽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 가시고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대답을 하고 이 수다쟁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터뷰에서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디어도 많아야 되고, 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저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없거나 너무 소극적이면 거의 이제 인터뷰 점수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그 인터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팬데 그죠? 전에 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그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 학생들한테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정리했던 파일이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링크도 드려서 어쩌면 다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기본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그죠, 항생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왜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노팅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체스터도 그죠, 한두 개 하나 정도. 그다음에 맨체스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까지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노팅엄이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까지 그죠, 뭐 항생제 물어보고 뭐 이러진 않았고요. 대부분 좀 평이한 것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 학생이 얘기했던 그죠? 성적이 좋던 학생의 피드백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학생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다. 이 얘기 있죠.
이게 키 포인트일 거예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높은 지식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약대생이 알아야 되고 약사가 알아야 되고 하는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인터뷰를 잘못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다 그걸 과외를 하고 있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내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의 성향이냐, 가르치고 싶은 성향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질문하면 답변이 오고 주고받고 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그다음에 여기는 학생제 표현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뽑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도 이 사람하고 예를 들면 항생제에서 모른다라고 하면 물론 뭐 약들을 가는데 항생제를 모른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좀 다른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요? 그다음에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알 만한 뭐 비슷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주니까 설명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수학, 화학, 생물 그 성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IELTS 성적으로 아니면 EAP 성적으로 영어 점수, 영어 레벨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가, 그죠? 얼마나 긍정적인가,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은가, 얼마나 좀 밝은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지만 현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대화를 해보고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옆에 그저 꼭 영어로 아니더라도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하면 좀 대화를 시도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면 또 해보고요. 원장님한테 그저 자주 연락을 안 한다면 자주 더 연락을 해가지고 또 물어보고요.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죠?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질문 같은 거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현황생도 얘기했지만 그죠?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죠?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 얘기를 하고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서 세미나를 하고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그죠? 누구를 설득하는 거고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되게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죠? 좀 아시죠? 네.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도 많고 아까도 음. 말했다시피 선생님들이 뭔가 질문하는 기회를 하나하나를 다 인터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그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대에 입학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얘기를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지만 의대에 비해서 의대는 전체 학생의 7.5%만 뽑고 100명 뽑으면 7.5명만 뽑거든요. 근데 의대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느라고 뭐 비용도 엄청나게 막 들으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들어가는 게 의대거든요. 근데 의대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제 학생들은 의대를 가면 제가 얘기를 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매 순간 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죠? 밥을 먹을 때 이게 영양소가 어떻게 되고 어떤 환자한테 주고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어떤 사람한테 주고 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음악을 할 때 음악이 어떤 사람한테 환자한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책을 읽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 의사는 그리고 우리 약사님 약사는 이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다음에 인터뷰 자체가 되게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쩌면 되게 곤욕일 수 있어요. 현 학생도 인터뷰를 무려 6번이나 했잖아요. 네. 네. 인터뷰를 6 저 번이나 한 네. 거잖아요. 근데 되게 곤욕일 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 예. 맞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좀 뭐랄까 배운 레슨이 어떤 거 있을까? 내가 배우는 게 어떤 거 있을까?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과연 어떤 질문이라도 내봐라. 나는 내가 그죠? 약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답변을 다 해주고 심지어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매 순간. TV 볼 때도. 그죠? 맞아요. 제가 네.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라서 음, 최대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래도 긴장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밖에 그래서 없어요. 뭐, 예. 그죠.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이 세미나를 들을 때도 나는 이 약사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대. 모르겠어요. 나중에 네가 현학생이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학생들한테 더 얘기를 해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예,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예, 예, 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예, 질문이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볼 수가 없어서. 네, 이게 노팅엄 IH 6.0 맞추고 출국하셨다고 했는데 노팅엄 파대 자체 영어 테스트로 다른 약대들 입학 승인도 전부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파대 기간 동안 IH 다시 응시해서 7.0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요새는 IH로 더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맨체스터는 아직도 자체 영어 점수로 되지 않나요? 예, EAP로 받아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맞아요, 학교는 맞아요. IELTS 요구하고 어떤 때는 EAP를 요구하고 하지만 이게 매년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맞아요, 업데이트 맞아요. 되고 뭐 이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파운데이션은 예를 들면 내가 노팅엄을 간다 그러면 노팅엄 가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는 EAP를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음, 다른 학교들은 우리가 파운데이션은 우리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팅엄 안 받을 거야.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거죠. 노팅엄 학생이 예를 들면 맨체스터 간다 그러면 더 높은 성적 IELTS도 요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죠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예를 들면 브라이튼을 지원해봐도 그죠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브라이튼은 30명 정도밖에 안 뽑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해도 아무리 좋은 성적에도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ELTS 부분은 아까 유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는 EAP를 받아줬는데 이제는 IELTS 플러스 EAP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뭐 UAE 간다면 UAE 가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UAE에서 파운데이션 했다는 사람이 또 논문을 하려고 하면 물론 논문은 연수 50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뭐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죠 일정도 요구해버리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자신의 학교 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유카스톤에서 한번 다른 데도 지원을 해보겠어. 그다음에 그런 다른 데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IELTS가 있는 게 좋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을 연락 주시면 지금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보내드릴게요. 노팅엄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EAP를 요구하는지 IELTS를 요구하는지 이런 거. 하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네. 그리고 또 패드 노트북 많이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사용하고 패드도 꼭 사가 쓰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과제를 내주실 때 프린트를 해서 주시지 않고 이제 어, 그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풀어와라 라고 하시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패드가 좀 더 편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패드까지 다 준비를 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기서도 패드 안 사야지 했던 학생분들도 결국엔 다 사셨거든요, 불편해서. 그래서 패드 꼭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위로 지금 출력을 해가지고 풀고 뭐 이러기는 되게 좀 쉽지 않은 환경이 네, 계속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 또 질문이 있으세요? 소셜 커뮤니티에 참여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근데 참여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이것도 되게 자기의 성향을 약간 외향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따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따로 추천을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겼나 봐요, 저는. 일단은 뭐 소사이티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될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여러 가지, 그죠? 뭐 좀 해야 되고, 영어 준비가 잘 되고, 사이언스 준비가 했다는 학생들은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좀 해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뭔가, 그죠?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좀 활력소가 되는 거잖아요. 또 공부와 네. 호흡에, 그죠? 체력이 유지, 뭐 이런 거, 밸런스가 또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뷰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학생 지금 그러면 다 됐나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많은 네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귀찮다 싶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은 거의 잘 됐던 것 같아요. 다 원하는 학교에 음, 가셨던 것 같으니까 질문 많이 그렇죠. 해주시고, 네, 노팅은 왜 그대로 안 가시고 맨체스터 선택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큰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맨체스터가 훨씬 더 다른 과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 파운데이션 기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부는 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편이라서,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싶었고, 뭐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체스터에는 병원이 많이 있거든요. 맨체스터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병원이 3개인가 있어서 거기에서 견학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자체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학교다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경제력 있는 학교를 경험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팅엄도 충분히 좋은 학교니까 이번에 이상하게 다른 학교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노팅엄도 충분히 좋은 학교니까 본인의 성향상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네. 있으세요? 그래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흘러가긴 했는데 지금 현 학생이 굉장히 좀 제 학생들을 많이 좀 도와주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과외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적인 그런 좀 질문이라든지 있으시면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연락을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그죠? 지금 여기 이번 9월에 파운데이션을 가는 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조금 제가 1대1로 또 미팅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1대1 좀 미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현 학생 뭐 마지막으로 뭐 그저 간단히 뭐 얘기하실 게 좀 있으세요?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음, 파운데이션 기간 자체가 사실 되게 낯설고 불안감도 크고 학생들이 외로움도 많이 호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방법을 1년 동안 터득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불안하고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네, 우리나라에서 요리 같은 거라도 배워가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같은 거라도 이제 배워가셔서 본인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자체는
수준 자체는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다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의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 감사드려요. 사실은 그 네.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좀 유학의 성공 요소는 저는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독립심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하고 언어하고 왜 이런 부분을 싸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청나게 나한테 기회를 좀 주고 제 자신도 영국 유학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달리 생각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거나 내 인생에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씩 감사해요. 그리고 모두 참여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내일 그리고 토요일 날도 계속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약대 성공하는 방법 이때는 현황석 꼭 참여하세요. 네. 약대생이 그저 세미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네. 참여하시면 약대를 어떻게 잘 지내는지 뭐 이런 부분, 성적이 잘 맞는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